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건데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의 일부라고 하네요. 네, 사이리스터라는 전자 부품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이거랑 답. 딱 이렇게만 있는 아주 간결한 자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짧은 노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답이 이거다. 이걸 넘어서요. 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시할까? 또 이게 실제 부품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뭐랄까 시험 문제 하나로 출제 의도까지 막 엿보는 느낌?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노트 한번 자세히 보죠. 자료의 핵심 지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이에요.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선택지는 GTO, SCR, 트라이악, SCS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단자가 세 개가 아닌 거, 다른 걸 골라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이리스터라는 게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전력 제어, 그러니까 좀 큰 전류나 전압을 켜고 끄거나 조절하는 데 쓰는 반도체 소자대를 말하거든요. 뭐 우리 주변에 조명 밝기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산업용 모터 제어기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사이리스터의 복잡한 기능이나 뭐 동작 원리 이런 건 전혀 안 다루고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물리적인 특징, 바로 부품에 달린 그 단자, 터미널이라고 하죠. 외부 회로랑 연결되는 다리 개수, 거기에만 딱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AI 학습 노트 형식이라 그런지 정말 시험에 나올 법한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둔 점이 눈에 띄어요. 뭐 복잡한 설명은 싹 빼고 분류 기준, 정답 이것만 딱 명시하고 있죠. 이런 형식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쪽에 필요한 것만 압축해 놓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학습 효율을 엄청 높이려는 그런 의도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단자 수에 따른 분류 기준,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3단자 소자 그룹. 이 그룹에는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GTO,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 그리고 트라이악, 교류용 삼극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름은 뭐 조금씩 다른데 이 자료 기준으로는 얘네 셋은 다 단자가 3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4단자 소자 그룹인데요. 여기는 딱 하나, SCS, 실리콘 제어 스위치라고 하는 거. 이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노트 관점에서 보면요. GTO, SCR, 트라이악, SCS 이 넷 중에서 SCS에만 유일하게 단자가 4개라는 거예요. 다른 셋이랑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SCR, GTO, 트라이악은 다리가 3개, SCS는 4개. 딱 떨어지게 구분을 해놨네요. 뭐랄까, 가구 조립할 때 부품 구별하듯이요. 그럼 원래 질문,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진짜 명확해지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한 분류법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SCR, GTO, 트라이악은 3단자 소자 그룹에 있었잖아요. 네네. 질문은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단자 소자 그룹에 있는 걸 골라야겠죠.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유일한 예시가 SCS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SCS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도 SCS 정답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결국 이 전기기능사 학습 노트가 우리한테 주는 핵심 정보는 이 네 가지 특정 사이리스터 소자를 단자수라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군요. SCR, GTO, 트라이액은 3개짜리 한 묶음, SCS는 4개짜리 따로. 아주 단순 명료한 분류법이네요.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왜 하필 이런 단자수라는 기본적인 물리적 특징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됐을까 하는 점이에요. 물론 이 자료만 봐서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보통 전자부품에서 단자 개수는 그 소자의 기능이나 제어 방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단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건 그냥 연결점이 하나 더 있다. 이걸 넘어서요. 제어를 위한 신호 입력이나 상태 출력이 추가로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사이리스터인 SCR은 주로 켜는 신호만 게이트 단자로 받잖아요. 네. 근데 단자가 더 많거나 뭐 구조가 다른 소자는 끄는 신호도 받거나 아니면 교류 양방향을 다 제어하거나 하는 식으로 더 복잡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자료는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지만요.
그렇다면 이 학습 노트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겉핥기식 정보만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자 수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떤 기능 차이를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니까요. 시험 대비용으로는 뭐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있는 이해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네. 이 자료의 목적 자체가 어떤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특정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 찾기,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걸로 보여요. 전기기능사 시험처럼 외울 게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소자의 가장 눈에 띄는 외형적 특징, 그러니까 단자 수를 기준으로 그룹 지어서 기억하는 게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거든요. 복잡한 내부 동작 원리, 뭐 이런 거 다 이해 못해도 일단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즉, 이 자료는 사이리스터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기보다는 특정 시험 유형에 최적화된 암기 카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학습 방식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특정 유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단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나 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그 말씀이 흥미롭네요. 단순히 정보 내용을 보는 걸 넘어서 그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과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이 자료는 단자수라는 기준으로 SCR, GTO, 트라이악과 SCS를 구분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게 기능사 시험 준비라는 특정 목적 아래서는 이런 단순 암기법이 통한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분류가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비록 좀 피상적일 수는 있어도 회로도를 보거나 실제 부품을 다룰 때 단자 개수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거든요. 3단자 소자랑 4단자 소자는 회로도 기호부터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연결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더 복잡한 내용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 혹은 최소한의 식별 기준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 얼굴 구분할 때 눈, 코, 입 개수나 위치 같은 기본 특징부터 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기능사 시험이라는 그 특수한 맥락을 생각하면 이런 단순 분류 방식도 나름의 가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은 남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SCS가 왜 4개의 단자를 갖는지, 그 추가된 단자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이 궁금증은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무엇이 다른지는 알려주지만 그 차이가 왜 생겼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SCR, GTO, 트라이악도 사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SCR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제어하고 트라이악은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SCS 역시 그 4번째 단자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켜고 끄는 제어를 더 정밀하게 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제어 신호를 추가로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노트는 딱 거기까지 4단자다, 이 사실까지만 알려주고 그냥 멈추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짧은 학습 노트를 통해서 얻은 것들,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는 전기기능사 시험 대비용으로 보이는 AI 학습 노트였고요.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 GTO, SCR, 트라이악, SCS 4가지 소자를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명확한 분류 기준, 바로 단자수를 제시했죠. SCR, GTO, 트라이악은 3단자 소자로, SCS는 4단자 소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은 SCS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은 좀 더 깊은 생각은 이 자료 자체가 특정 시험의 요구에 맞춰서 정보를 아주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자수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 때로는 복잡한 부품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었죠. 네, 그렇죠. 비록 완전한 이해를 주지는 못하지만 특정 목적 아래서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맞아요. 이 자료의 한계와 효용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기초적인 분류 지식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질문 혹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점으로 돌아가 보죠. 이 자료는 SCS가 4단자 소자라고 알려주면서 SCR, GTO, 트라이액, 그룹과 구분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 4번째 단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자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실제 전자회로 설계나 동작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 너머의 탐구 영역이 되겠죠. 이 학습 노트는 문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기만 한 셈이고 그 문 너머의 세계는 직접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SCS의 추가 단자가 에노드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캐소드 게이트랑 같이 쓰여서 턴 온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턴 오프를 쉽게 하거나 뭐 그런 데 쓰일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걸 더 깊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제어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과 답을 넘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SCS의 네 번째 단자. 이게 과연 어떤 추가적인 능력을 줄까요? 그게 SCS를 다른 사이리스터들과 다르게 만드는 핵심일 텐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 학습 노트를 정답 찾기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탐구의 시작점으로 삼아 보시길 제안합니다. 그 네 번째 단자에 숨겨진 가능성, 이걸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자료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